상업등기법은 회사의 법적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통해 거래의 안전과 법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회사를 포함한 상인들이 이 회사는 이렇게 존재해요 라고 세상에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며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이사의 변경, 해산 같은 중요한 사항들을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인 기록에 남겨서 누구나 확인하고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와 계약을 하려 할 때 그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대표자는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정보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이 상업등기입니다. 상업등기법은 회사와 상인이라는 법적 실체에게 사회적 신뢰를 부여해주는 공시제도이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기둥 같은 법입니다. 상업등기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상업등기의 목적과 기본 용어를 정의하고 등기의 접수 시기와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에서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업무 처리 주체로서의 등기관, 그리고 등기소 기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의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등기부 등에서는 등기부의 구성 방식과 보존 방법, 등기부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절차, 전산자료 활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등기 절차는 상업등기의 중심이 되는 절차적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등기 신청의 원칙, 신청인의 자격 요건, 등기의 각하 사유 및 정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 이의 신청 등에서는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와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및 항고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의 목적과 절차, 관할과 행정 운영, 그리고 권리 구제까지 포함하는 상업등기 실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이 아니라 분쟁이 아닌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을 규율하는 절차법입니다. 법의 보호나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때 또는 상호 말소와 같은 등기 신청 등을 할 때 이러한 사건들은 모두 비송사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는 당사자 간의 갈등 해결이 중심이 아니라 공익보호나 법질서 유지가 주요 목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른 재판은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식이며 결국 비송사건 절차법은 크게 다투지 않되 중요한 질서를 조용히 조율해주는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비송사건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적용을 받는지,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 신청과 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는 전체 비송 절차의 틀을 잡는 기본적인 절차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편은 민사 영역에 속하는 비송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포함됩니다. 법인에 관한 사건으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의 설립, 변경, 해산 등에 관한 내용과 신탁에 관한 사건, 그리고 재판상 대위와 공탁, 보관, 감정에 관한 사건, 법인 등기 및 부부재산 약정 등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편은 개인의 권리나 재산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분쟁성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사, 즉 기업 활동과 관련된 비송 사건들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사채에 관한 사건, 회사의 청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3편은 상업활동의 질서와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들을 규율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비송사건 절차법은 총칙을 통해 절차의 틀을 마련하고 민사와 상사 영역을 구분하여 각 분야에서 분쟁이 아닌 사건들을 조용하고 정밀하게 다루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법은 사적 질서의 평화로운 유지와 공익적 질서의 보장을 동시에 지향하는 절차 중심의 조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업무 연관성과 학습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업등기법은 상업등기 대행 실무의 핵심이 되는 법입니다. 법무사는 회사의 설립, 변경,
해산 등 다양한 상업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가이며 특히 소규모 법인에 대한 등기 처리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상업등기법은 상법과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이 회사의 조직과 운영 등 실체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상업등기법은 그러한 조직의 형성과 변경을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다룹니다. 실무에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절차 중심의 법인 상업등기법을 별도로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비송사건 절차법은 비송사건에 대한 법무사의 대리권과 실무 능력과 직결되는 법입니다. 비송사건은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이 아니라 법률적 지위를 확인하거나 정리하는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법무사는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송사건은 민사소송과는 전혀 다른 고유한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절차법에 대한 정확한 숙지 없이 실무를 수행하게 되면 법적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법무사는 이러한 비송 절차에서 필요한 신청서, 확인서, 의사록 등의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실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송사건 절차법의 이해 정도가 곧 실무의 정확성과 직결됩니다. 이 법률은 법무사의 실무 역량의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므로 이를 학습하는 것은 곧 법무사로서의 실질적 자격을 갖추는 첫걸음입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지점 소재지 중임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등기 혜택 책임의 범위와 과태료 산정 기준을 둘러싸고 본점과 지점 등기 간의 구별, 그리고 대표이사 지위 상실 시 책임 유무 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자, 사건 개요부터 차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재항고인은 2001년 3월 7일 회사의 대표이사로 중임되었고 본점에 대한 등기는 기한 내 신청했지만 지점 소재지에 대한 등기는 3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6년이 지난 2007년 2월 2일에서야 지점 등기를 마쳤고 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법적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첫째, 본점 등기만으로 등기 혜택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 둘째,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난 이후의 기간도 책임 기간에 포함되는가? 셋째, 과태료 금액 산정 시 혜택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원심은 대표이사로 중임된 2001년 3월 7일부터 2007년 2월 2일까지 약 5년 10개월간 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지점 등기를 게을리한 점도 본점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회사의 등기사항 변경 시 본점과 지점의 관할 등기소가 다르면 각각 별도로 등기 신청해야 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에 한하여 등기 혜택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항고인은 2002년 8월 19일 사임했고 이미 후임 대표이사가 선임된 상태였으므로 실제 책임 기간은 약 1년 4개월 23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잘못된 기준으로 책임 기간을 산정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며 과태료 산정 역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연등기 사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인이 여러 소재지에서 운영되는 경우 등기 책임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리고 대표자 지위 상실 시점과 책임 종료 시점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실무상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판례입니다. 특히 과태료 책임의 정확한 기간 산정은 대표자 개인의 경제적 책임과 직결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